여러분이 매달 내는 통신비,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 3사의 독과점을 깨부술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왜 통신사 임원들은 웃고만 있을까요? 오늘은 통신 3사 주가 폭락 직전, 머스크, 스타링크 상륙에도 임원들이 여주러운 충격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토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요,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드디어 30년 독과점을 깰 매기가 나타났다 이러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환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국내 통신 시장이 우리 소비자들을 얼마나 실망시켰으면 외비의 침입자를 이렇게까지 반기겠어요. 그렇죠. 그 배경에는 정말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과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분노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첫째는 역시 가짜 경쟁, 그러니까 다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죠. 한 곳이 요금 올리면 나머지도 슬그머니 따라 올리고요. 이건 거의 정부가 설계해준 30년짜리 독과점 구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로 판매 장려금 담합으로 수천억 원대 과징금 받았잖아요. 그 돈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둘째는 오지 품질 사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아, 정말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해서 비싼 요금제로 다들 바꿨는데 현실은 자증 끊김의 먹통이었으니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개인정보 유출은 또 어떻고요. 이건 거의 연례 행사 수준이었죠. 수천만 건 유심 정보가 그냥 털리고 나도 모르는 소액 결제가 막 이루어지고 심지어 100만 명한테 요금을 이중 청구하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이건 고객 정보를 지킬 기본조차 안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터져도 처벌은 그냥 솜방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 경쟁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걸리면 과징금이 수천억 원인데 고객 정보 1000만 건이 유출돼도 과징금은 고작 1억 원 수준이에요. 1억 원이요? 네, 이러니 기업들이 개선할 의지가 생기겠냐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머스크를 거의 해방군처럼 기다렸던 거군요. 그런데 정말 스타링크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통신 3사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근데 이상합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들끓는데 정작 통신 3사 주가는 잠깐 흔들렸을 뿐이고요. 임원들은 너무나 여유롭다는 말이죠. 맞아요.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스타링크 위협은 과장됐다면서 5.11 통신주 강력 매수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스타링크는 현재 한국의 일반 소비자 시장에 정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안 된다고요? 네, 통신사들이 여유로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가장 먼저 인프라 격차를 봐야겠네요. 한국이 워낙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강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상 전국토에 광케이블이 깔린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5지기 기지국 수가 593개,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이미 인프라가 그냥 포화 상태라서 위성 인터넷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꽉 차 있다? 그래도 속도나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네, 스타링크의 최대 속도가 약 500mbps 정도 나옵니다. 500mbps? 근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기가 인터넷은 기본이 1000mbps잖아요. 속도가 절반 수준인 거죠. 아, 절반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근데 가격은 더 심각합니다. 스타링크는 월 요금이 6만 원대고요. 수십만 원짜리 초기 장비비까지 따로 내야 해요. 잠깐만요. 그럼 더 느린 인터넷을 초기 비용까지 내가면서 2배 가까이 비싼 돈을 주고 써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일반 소비자한테는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에 안정성 문제도 있고요. 비나 눈이 오면 신호가 약해지는 날씨 영향까지 받거든요. 아,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광케이블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막연히 머스크 기술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군요. 그럼 스타링크는 도대체 왜 한국에 들어온 거죠?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오는데요. 스타링크의 파트너가 SK텔레콤이 아니라 SK텔링크라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SK텔링크요? 좀 생소한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SK텔링크는 해상통신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 선박이나 외딴 섬처럼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곳에 통신을 제공하는 B2B 전문 회사거든요. 아, 스타링크의 진짜 목표는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바로 그 B2B 특수 시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터가 달랐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 인터넷 요금이 싸지길 바랐는데 그들은 바다 위 선박이나 하늘 위 항공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통신망이 파괴된 재난 상황 같은 곳들이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스타링크가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뚫어주는. 아,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셈이죠. 육지에서의 독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와, 결국 소비자들의 기대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은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위협이 아니지만 미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2029년 상용화가 예측되는 육지시대 이야기입니다. 육지시대.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이나 완전 자율주행차, 원격 수술 같은 게 일상화되는 시대죠. 그런 서비스들은 정말 1초의 끊김도 허용이 안 되겠네요. 네, 자율주행차가 터널 들어갔다고 신호가 끊기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위성과 땅의 기지국이 결합된 3차원 통신망이 필수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나네요. 스타링크는 이미 수만 개의 위성으로 그 하늘의 인프라를 구축해놨다는 거잖아요. 거의 완성 단계죠. 반면 한국통신 3사는 위성 기술이 전무하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통신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래 국가 핵심 인프라를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민간 기업에 통째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똑똑해봤죠, 전 세계가. 전쟁 초기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의 생명선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협상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스타링크 차단을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외신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위치 하나로 한 나라의 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사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통신 주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왕 프로젝트로 1만 3천 개, 유럽은 아이리스 스퀘어드 프로젝트로 자체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의 국가 R&D 사업 목표는 2030년까지 위성 2기 발사입니다. 2기요? 수만 개를 쏘아 올리는데 2기라니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더 큰 문제는 안보 검증도 없이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너무 쉽게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중국 장비는 안보의 위협이라면서 미국 기업이 미래 통신망을 장악하는 건 좀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당장 통신 3사의 독과점을 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파트너에 가까웠죠. 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육지시대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통신 3사의 횡포에 분노하는 사이 더 강력한 외부의 지배자에게 미래의 통신 주권을 통째로 넘겨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의 소비자 권익과 미래의 국가 통신 주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치열한 토론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